뉴 노멀 시대 사람 중심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강연자는요. SAP 코리아 기업 문화 총괄 파트너 최고 문화 전문가 오용석 파트너님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디지털 컬처의 실제 사례와 조직 생존 전략입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오용석님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컬처의 실제 사례와 조직 생존 전략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SAP 코리아 최고 문화 전문가 오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HR이 참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빠른 대책도 필요하고요. 빠른 전환도 필요하고 또 빠른 결정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디지털 환경을 얘기하면서도요, 우리 핸드폰 2년마다 쉽게 바꾸죠. 근데 일하는 환경 자체는 바꾸기 어려워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지금 원격 근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축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딱 그 한 발자국 정도 앞서가 있는 SAP 사례를 통해서요, 모든 기업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소개를 드리고, 또 우리 HR 여러분들이 디지털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간단히 오늘 얘기할 SAP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SAP는 B2B 기업이라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요. 기업 문화가 굉장히 멋진 IT 기업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머신러닝이나 사물인터넷 그리고 고급 애널리틱스를 제공해서요. 어떤 기업이든 최고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래 매출의 77%가 SAP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브랜드 랭킹 보시면요, 20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올해 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SAP는 그리고 직원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미 2009년부터요, 서베이를 통해서 직원의 소속감이나 만족도,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 같은 심리적이나 혹은 신체적 건강 지수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이 점수가 BHCI라는 겁니다. 매년 직원들의 점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옆에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테고요. 이 점수가 평균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9천만에서 1억 유로의 파이낸스 임팩트가 증가한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이 점수를요, 비재무적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KPI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얘기들을 정량적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성원의 지속적인 행복을 만드는 일은 SAP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저변에 깔려있는 중심축이라서 오늘 강연의 기본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AP는 약간은 재미있는 기업 문화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장난 아니야라는 것인데요. 상상 이상의 파격을 우리 직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제 욕심이 담겨 있습니다. 직원들의 마인드셋이 정말 말랑말랑해졌으면 좋겠고요. 배경에 보이는 동화 혹시 아시나요? 해와 바람, 그리고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그런 동화죠. 직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기업 문화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 변화를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게 1점 올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수입니다. 약 15점가량 평균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블라인드에서 선정한 재직자가 행복한 기업 탑 9에 랭크됐습니다. 이게 폐쇄적인 앱에서 나온 결과라서 아이러니하게도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는 과연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SAP의 디지털 환경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간단히 보시죠. To help our customers become best-run businesses.
combine the best of breakthrough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analytics, mobile, databases, and cloud to solve complex problems, optimize resources, and fuel growth. We help our customers imagine new ways of doing business and inspire people to be their best. Of course, we never lose sight of the fact that it isn't about us. What we do is help our customers do what they do better. And we do it by understanding what our customers' customers want. For example, Adissa Beko's world runs better because her income was increased by 60%. Jonathan Peterson's world runs better because his medicine was properly administered. And Martha Miller's world runs better because her electric bill was reduced again. For 40 years, our technology has touched the lives of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every day. We're SAP, and our vision is to help the world run better by improving people's lives. 자, 어느 날 갑자기요, 기업 문화에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재택근무도 하게 되고요, 또 화상회의도 하게 됐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외쳤는데 이제는 동네 빵집도 변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업 문화적으로만 도입을 하려고 했으면 10년은 걸렸을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자, 코비드-19 초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부에서는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진자의 동선과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자세히 안내를 했습니다. 보고서도 매일매일 올라왔고요.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죠. 그런데 며칠 후 한 대학생이 앱을 개발했습니다. 앱을 보면 확진자의 동선과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요. SNS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며칠 지나고요, 마스크 수량이 부족해져서 공적 마스크를 도입하게 됩니다. 자, 정부는 또 주 5일제라는 방법을 사용해서요, 국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또 앱이 나왔죠. 마스크의 재고 수량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 옆방에서 이제 나와서 얘기하시겠지만, 자, 정부가 하던 일은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주 5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자, 그 업무에요, 앱이라는 기술이 접목이 되었고요. 그 더 큰 변화는 고객 관점이라는 마인드셋 전환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앱이 개발됐을 뿐 아니라요, 자율적인 확산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인 디지털 컬처, 과연 이게 뭔지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흔히들 디지털 컬처를 얘기하면요, 원격 환경, 재택근무, 미팅 툴, 화상회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단어는요, 예술 분야에서 많이 쓰이던 단어입니다. 꽃의 사진이나 그림이 아니뇨, 씨앗을 심고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던가 비디오 아트 같은 디지털 요소를 첨가한 예술에 많이 붙이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비즈니스와 결합해서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의미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뉴스를 한번 접해볼게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요, 재택근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들여다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재택근무하면 떠오르는 그런 기업이 있으실까요? 네. 무려 40%에 달하는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했던 IBM이 있습니다. IBM은요, 2017년 5월에 제도를 폐지했고요. 거점 오피스로 전환되면서 많은 인력들이 사실 회사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 재택근무의 아이디어가 과연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바로 CFO입니다. 몇 년간 IBM의 성장세가 둔화됐고요.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이 재택근무가 제시됐고 꾸준한 몇 년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재택근무가 CFO가 제안한 원가 절감의 일환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이 조금은 새로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 시행하는 방식의 재택근무와는 결도 달랐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며칠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재택근무를 위한 포지션으로 채용을 했죠. 그래서 IBM이 원격 근무 시행을 통해서 얻고자 의도한 최우선 목표가 뭐냐면 바로 부동산 비용의 절감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요, IBM은 최고 기업답게 무려 47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무공간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995년도에 이 원격 근무가 시행되면서 210만 평의 사무공간을 축소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벌어들인 비용이 있죠. 기존 사무공간 매각을 통해서 약 19억 달러, 한화로 얘기하면요 2조 3천억의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 IBM이 그 사무공간 축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원가 절감 비용만 약 1억 달러의 정말 큰 금액을 세이브를 했죠. 자, 이렇게 원가 절감의 성공 포인트가 되면서요, 이후에도 수많은 원가 절감 방안이 생겨나고 많은 복지나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2017년인가요? 거점 오피스로 이제 전환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IBM의 이제 CMO 마케팅 총괄을 통해서 이런 공지가 나가게 됐는데, 미국 내 6개 거점 오피스 중에 하나의 현장으로 가서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떠나라는 공지를 했고요. 직원들은 30일 내에 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네, 게다가 회사는요, 자기 주거지와 가까운 곳도 아니고 회사가 정해지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실 재택근무나 거점 오피스를 이렇게 도입하는 여러 가지 그 시도들에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도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재택근무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코비드-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립되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재택근무라는 솔루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래의 업무 환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유로운 업무 환경을 꿈꾸면서 프랑스로 이직한 한 직장인의 목소리입니다. 코비드-19으로 봉쇄돼가지고 집안에 갇히게 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한 건 재택근무가 아니라 원격근무예요. 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원래 원격근무가 자유로웠던 많은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폐쇄적인 재택근무라는 형태로 역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만을 고민하신다면 한 번 더 그 범위까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SAP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디지털 컬처를요, 조금 분해해서 언제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는 기술과 환경을 나타내는 모바일 워크플레이스 영역과요, 사람 영역인 애자일 마인드셋으로 나눠봤습니다. SAP에서는요, 이것을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라고 규정을 하고요, 지난 3월부터 TF를 구성해서 정말 혁신적인 변화 활동들을 시도해 왔고요, 오늘 많은 진행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근데 우선적으로요, 여기서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자일 워크플레이스 역시도요, 자칫 재택근무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집에서 근무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라는 거죠. 자, 재택근무는 어떻게 보면요, 수백 가지 애자일 워크플레이스 종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 직원들 오해뿐만 아니라요, 이거 리더십층의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접근법의 차이죠. 예를 들면 사장님 오늘부터 재택근무를 도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요, 언제 어디서든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재택근무를 시행합니다. 여기 예시인데요. 재택근무를 시행합니다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게 무슨 재택근무야. 알고 보니까 자, 회사에서 3일은 회사에 나오세요라고 공지했습니다. 아니, 자율성이 보장되는 게 재택이지 회사에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 집에 내가 있고 싶으면 있고 회사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지. 그게 재택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예시입니다. 하루에 10시간 근무하세요 했는데 와, 대박이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들처럼요,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근법도 중요성이 될 수 있고요, 마인드셋의 중요성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디지털 컬처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과연 우리 2B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언제든 소통 가능한 환경과 어디에서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셋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3박자만 갖춰진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격 근무도 충분히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기술 환경적인 관점에서의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로 콜라보레이션, 테크니컬 서포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창출인 퍼포먼스 드리븐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이요, 전 영역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통합적으로. 영역을 나눠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플로이 엔게이지먼트인 직원 관점, 그리고 커스터머 엔게이지먼트인 고객 관점, 또 어떤 컨텐츠를 어떤 기술로 딜리버리 할 건지에 대한 콘텐츠 영역으로 나눠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들이요, 우리 직원이나 고객들의 온라인 경험을 극대화하고 그 속에서 대화와 협업이 가능하게 유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성과 창출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고민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아주 간단히 처음 커뮤니케이션부터 살펴보죠. 자, 1대1의 경우는 문자보다는 카톡이 더 빠르고요. 업무적인 내용이 많다면 이메일로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긴급한 업무라면 전화 통화도 굉장히 효율적이 되겠죠. 단순한 전화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화상회의가 뉘앙스를 파악하기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는요,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확실히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렵다면요, 그것은 역순으로 생각해 가시면서 1대1 커뮤니케이션을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일방적인 강의 방식인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화상회의도 좋겠지만, 토론이나 팀별 과제를 수행할 때는 화상회의만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뮤랄 같은 다중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활용해서 약간이나마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콜라보레이션 보겠습니다. 이 영역은요, 사실 디지털하기 되게 힘든 영역이에요. 장기적인 미팅이나 개인 간의 우연한 만남에서 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우연성이 제거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최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이고, 온라인상에서 협업을 하자면 트렐로 같은 툴을 사용해서 일부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세 번째 있는 테크니컬 서포트 영역은요, 회사에서 먼저 직원들한테 공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대상 인원은 사내인지 혹은 사회에 있는지, 또 참여 인원은 몇 명인지, 진행 방식은 공지형인지 토론형인지에 따라서 가장 큰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또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성과 창출 영역인데요. 개인의 자세뿐 아니라 우리 리더들 변화도 굉장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에자일 워크플레이스 도입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환경과 워라밸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도입하는 가장 큰 목표를 복지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성과에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란 것입니다. 자, 재택근무와 거점 오피스의 도입이 기업의 생존의 비중이 있는지 혹은 복지의 비중이 있는지 생각해 볼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SAP는 다음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인플로이 엔게이지먼트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 팀즈로 해라, 콜라보레이션 아직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 팀의 여러 가지 사례들,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서베이는 컬트릭스 이용하고 우리 커스터머 엔게이지먼트 영역 보시면 메이데이 파트너스로 최근에 저희 디지털 컨퍼런스 되게 많이 했었어요. 3,000명 정도 규모였는데 이때 아바타를 생성하고 뒤쪽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0명 이하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유스트림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컨텐츠 영역들은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 거라 다음 장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SAP 코리아에서는 디지털 어셋을 정의하고요. 다음과 같이 구분을 했습니다.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팀즈를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퀄트릭스 서베이를 통해서 직원들의 몰입도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에디팅이나 퍼블리싱 쪽 보시면요. 우리 4컷 만화, 8컷 만화를 동영상처럼 만들 수 있는 파우튼. 네, 이거 요즘 초등학생들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녀석이 파우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메일에 간단히 첨부 가능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10초 혹은 30초 정도의 아이리스도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튜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온라인 콜라보레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요. 프로그램을 또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뮤랄 있죠. 온라인으로 포스트잇을 붙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에서 맨날 디자인 싱킹 하면서 포스트잇 붙이던 것을 온라인으로 가져오실 수 있고요. 또 MS 화이트보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인비전 프리핸드 제가 얼마 전에 소개받았는데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퀴즈나 테스트를 위해서 멘티미터나 카웃도 재밌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는 프로그램도 있고 모르시는 프로그램도 있으실 텐데 사실 정말 많은 글로벌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적용시켜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다중 커뮤니케이션을 수월하게 해줄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기존 프로그램도 폭넓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그런 도전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한번 봤고요. 또한 이제 참여 인원에 따라서 사용하는 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SAP 같은 경우는요, 300명 이하인 경우에는 팀즈를 사용하고요. 500명 이하에선 줌, 그리고 900명 이하에선 줌이나 스카이프를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스카이프 같은 경우는 스카이프 라지 컨퍼런스죠. 그리고 최근에 오픈된 거 있어요. 팀즈 라이브 이벤트인데요. 10,000명 이하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인 경우에는 팀즈 라이브가 오픈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IBS 같은 경우는 녹화 방송이긴 합니다만 스트리밍을 통해서 실시간 컨퍼런스의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질문도 가능한 툴이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00명 이하에서 스트리밍은 유스트림 사용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유튜브도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고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보시는 화면처럼 직원들한테 공지를 해요. 분류법을 공지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툴을 선택하고 언제든지 IT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원들의 쉬운 접근과 선택은요, 회사 차원에서 빠르게 공지가 돼야 돼요. 자, 나는 타운홀을 할 거야. 어떤 타운홀이면 인터랙션이 필요해. 예스 가서 300명 이상이면 줌이구나. 이렇게 금방금방 분류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만 해서 끝났나? 기술만 세팅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SAP에서는요, 직원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성되어서요, 본인이 원하는 레벨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시간을 놓친 경우에는요, 녹화 방송 당연히 가서 들으실 수 있고 자발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녹화들이 계속되고 있고 글로벌에 나와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전부 다 테스트해서 아주 효율적인 것들은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바로 애자일 워크플레이스입니다.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있을까요? 52시간의 해법이 될 수도 있고 큰 투자 없이도 재택근무나 거점 오피스 같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흔히 주위를 둘러보면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만 쓰시는 어르신도 볼 수 있고요. 핸드폰의 기능을 굉장히 잘 아는 그런 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나 핸드폰을 활용해서 소셜 네트워크까지 활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아마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를 잘 구축했다는 것은요, 전화기의 기능을 잘 사용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이 소셜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영역이 바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애자일 마인드셋입니다. 자, 그럼 애자일 마인드셋 우리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기술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SAP 역시요, 10만 명의 직원이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HR 솔루션이 있어요. 석세스팩터라고 하는데요. 인사관리 솔루션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소개 영상이긴 한데 마인드셋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디지털 역량만큼 사람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실제 사무실과 직원들 모습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이 영상 보시고 마인드셋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What do CEOs want for their companies? They want sustainable growth, the ultimate customer experience, a culture of innovation, a clear path to reduce costs and boost productivity, and all of it delivered with speed to value and minimal risk. Groundbreaking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are digitally transforming businesses into the next generation of intelligent enterprises. And while these technologies are dramatically helping to automate our businesses, they can never replace what human beings bring to the equation, like creativity, instinct, problem solving, judgment, empathy, and insight. This is why we need a human revolution, because every business transformation is a people transformation. The human revolution is about using technology to unlock human potential and transform your workforces in ways we've never imagined, like how to build dream teams
and find the hidden superstars in your workforce. Or how to turn business data into intelligence, insight, and strategy. Or how to have the agility to instantly deploy your people to where they're needed most. Or how to help burned out employees find their spark again. It's about removing bias. It's about moving beyond diversity to inclusion. It's about achieving boardroom objectives whil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Because more and more, companies won't do business with any organization that lacks a fully enlightened strategy. But they will do business with a company that has made the transformation for themselves and emerged a far more powerful, purpose-driven, talent-rich company. The bottom line is that people are key to moving your bottom line. And a human revolution is the key to moving your people. Revolutionize your human resources with SAP SuccessFactors. SAP SuccessFactors, the human revolution. 네, 광고 잘 보셨습니다. 아니, 사실 오늘 전 클래스를 보니까, 사실, 화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세션은 제 얼굴을 포기하고 화면으로 좀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질문창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제 사진을 따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AP 직원들의 설문 결과로 이제부터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를 도입하는 것은 단지 업무 형태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전체 직원의 마인드셋 전환이 필요한 일이고요. 기존 업무의 패러다임의 파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제도 도입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SAP 사례 한번 살펴보시죠. 코비드-19 발생 초기에요. 강제적으로 건물이 폐쇄된 기업도 많았고요. IT 기업이나 글로벌 업체들은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SAP 역시도요, 선제적으로 재택공지를 했습니다. 이미 2016년도에요, 팀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정말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원격 근무가 수월한 팀도 알고 있었고요. 필수 인력이 필요한 팀도 구분을 해놓았고요. 진짜 빠르긴 했죠. SAP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더십층의 주말 원격 회의를 통해서 2월 23일이었죠. 일요일 저녁 9시에 전사적인 재택근무가 결정이 되고 전사적인 공지도 했습니다. 직원들은 핸드폰으로 메일을 확인했고요. 월요일 아침에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직원들의 프라이드나 로열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상승을 했겠죠. 자, 그래서 SAP, 특히나 저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컬트릭스를 활용해서 인플로이 EX 서베이를 진행했었는데요. 사실 리더들이 하는 생각과 직원들의 생각에는 많은 갭이 존재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69%의 리더는 직원들이 직장에 만족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작 34%의 직원만이 회사에 만족하고 있고요. 81%의 리더들은 아마 우리 직원들이 내 회사를 정말 남들에게 추천할 거야, 정말 좋은 회사라고 추천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38%의 직원만이 일하기 좋은 곳으로 추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컬트리스 서베이 같은 경우는요, 이런 갭을 파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또 다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서베이가 우리 막 6개월씩 걸려서 막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요, 초단기 피드백이 가능하고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정립하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도 더해지고요. 직원의 행복 지수까지 측정된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SAP 직원들의 마인드셋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설문은 4월에 한 번, 그리고 8월에 한 번 진행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죠. SAP 4월달 모습입니다. A그룹은요, A그룹 위에 있습니다. 마인드셋이 잘 형성된 그룹입니다. 재택근무를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고요. 주 연령대는 40대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B그룹은 재택 경험이 처음인 직원들이었습니다. 평균 연령대는 30대였고요. 자, 오른쪽 동그라미를 한번 보시죠. 자, 일주일을 기준으로 평균 출근을 몇 차례나 했는지 나타냅니다. 파란색이 완전히 집에 있었던 거예요.
자, 재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요, 전사적 재택공지에도 불구하고 53.3%만 재택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한두 번 혹은 세 번까지 자발적인 오피스 출근을 하십니다. 반면 재택이 처음인 그룹은요, 95%가 전사 재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B그룹이 회사의 방침에 맞게 재택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른 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요, A그룹에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 직원분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유리 파트너님, 재택인데 굳이 연차를 왜 쓰세요? 그랬더니, 저 다음 주 월요일에 낮에 개인 약속이 있어서요 하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그룹에서는 연차 사용이 꾸준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B그룹에서는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아, 낮에 일 못하면 어때? 밤에 하면 되지. 이런 반응이 속출을 합니다. 실제로 B그룹은 시간 관리에 대한 개념이 깨져버린 거죠. 사실 재택근무는 말이죠, 장소만 바뀔 뿐 나머지 규칙에는 변화가 없는 게 맞습니다. 시간까지 자유로운 건 프리랜서에 가깝죠. 그리고 또한 소통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는 보다 철저하게 지켜졌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거죠. 예를 들면 호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요, 그 나라 업무 시간에 맞춰서 업무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시간에 맞게 생활하는 게 맞는지, 그런 이치입니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아쉽게도 B그룹은 연차 소진이 많이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이제 보는 워드클라우드인데요, 직원 대부분의 생각은 꽤나 긍정적이었습니다. 신뢰, 효율성, 자유, 소확행, 만족감이 그대로 느껴지죠. 네, 이런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재택을 3월달 말까지 하고 있었죠. 자, 장점 한번 찾아보면 큰 조직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유로움이 최고였고요. 복장 등 출근 준비의 간소화라든가 아니면 피로감 감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단점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재택 경험이 처음인 B그룹은요, 최적화하기 힘든 업무 환경, 장비나 네트워크의 문제 발생이 나타난 반면에요, A그룹은 육아나 집안일로 인해 늘어나는 업무 시간이나 긴급한 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자, B그룹, 재택 처음인 그룹은 환경적인 단점만을 얘기한 반면에요, A그룹, 재택 경험이 있는 그룹은 업무적인 단점을 얘기한 거죠. 아마 근본 코비드-19 사태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장비나 네트워크의 문제를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보안을 위해 만들어진 암호화된 문서라든가 폐쇄적인 자체 인트라넷 환경들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보 공유나 활용의 한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프로그램의 적용도 장벽이 됐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 코비드-19 이후에 또다시 재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여러분은 업무적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정말 심층적인 고민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소통과 협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재택 역시도요, 경험 있는 조직이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험의 과정 속에서 올바른 마인드셋도 장착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이번 페이지는 전체적인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만족도, 이거에 대해 얘기할 건데요. 만족도는 89.5%, 84.2%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효율성 역시도요, 일부 장비적인 문제로 B그룹은 77.9%였지만 대부분 높은 점수를 상회했습니다. 재밌는 건요, 리더십층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50대 남성층 만족도가 54.5%로 현저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불안하고, 팀원들은 일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걱정과 의심 때문에 너무 불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효율성은요, 이분들의 효율성은 40대보다 좋게 나타납니다. 무려 93.9%입니다. 여기죠. 네. 신뢰성은 저하되었지만 효율성은 스스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막상 일해보니까 그래도 좀 되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죠. 근데 결국 이 설문에서는요, 리더십층에서 가져가야 될 신뢰 점수는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리더십층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고요. 마인드셋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누군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든 볼 수 있는 업무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서베이 결과를 보시고요, SAP 코리아 CEO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일을 한다는 것이 꼭
같은 공간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됐고요. 7월 22일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를 주요한 근무 형태로 전사에 공지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스텝이죠. 최근 확진자가 늘어서 오늘 역시도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현재 재택을 다시 발표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SAP는요, 별도의 공지조차 필요 없이 직원들 자율에 맡겨서 알아서 애자일 워크플레이스에 따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거 진짜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다음은 최근 종료된 8월 서베이 결과인데요. 이게 실제로는 9월 5일 날 종료가 됐어요. 며칠 지나지 않은 아주 굉장히 뜨거운 결과입니다. 코비드-19 이후에 이거 6개월의 변화된 추이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재택 마인드가 갖춰졌던 A그룹의 모습을 제가 담았습니다. A그룹 재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코비드-19 엄청 심각했을 때 자발적으로 오픈된 오피스에 출근하시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자발적 출근율이 46%였는데 현재 78.8%로 올라갔습니다. 누구도 회사에 나오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 78.8%의 인원이 출근을 선택했는데 이게 약 168%가 증가된 수치고요. 현재 오피스에는 하루 평균 31.1%가 출근 중입니다. 근데 뭐 최근 이제 코비드-19으로 아마 10% 내외가 지금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롯이 재택 중인 인원이 그 당시에 21.3% 정도였습니다. 이것은요, 직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이고요. 개개인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답변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직원들이 회사에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는 식탁에서 업무하는 것보다는 오피스가 업무 집중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맞고 또 절제된 화상회의보다는 우연성이 살아있는 다이렉트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나타난 거죠. 자, 결국 이런 자발적인 출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100% 재택하는 것만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만족도 변화입니다. 전체적인 평균 만족도는 약간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매우 만족이 63%에서 38%로 줄었고요. 그냥 만족한다라는 답이 27%에서 55%로 늘었습니다. 만족하는 전체 비율 자체는요, 92.5%로 과거보다 3% 상승은 했습니다만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진짜 개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 대처하기는 아직 필요한 것이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간 문제였던 방금 전에 문제로 제가 찝어드렸던 50대 남성층의 만족도가 54.5%에서 94.3%, 여기 보이시죠? 39.8%로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신뢰 기반의 분위기가 회사에 확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 투명성이 꾸준히 확보됨으로써 나온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수치예요. 심지어 이분들이요, 이 효율성과 디지털화 지수를 이제 볼 건데 리더십층의 효율성이요, 안 그래도 높은 93.9%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무려 97.1%를 기록하게 되고요. 대단한 업무가 자신감들을 우리 리더십층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그런 생각이죠. 충분히 난 조직을 컨트롤할 수 있고 투명하게 살피고 있다는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고 실제 주관식 설문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반면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게 40대 여성의 효율성이요, 일부 하락을 했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는 충분히 효율적이지만 다른 물리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의 출근 시작으로 집안일에 대한 피로도가 늘어났고요. 자녀들의 원격 수업을 혼자 도맡는 그런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91.3%니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특수한 상황이 해제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디지털화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인과 팀의 평균 지수가 정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하시는 것처럼 젊은 세대일수록 본인의 디지털화 지수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또한 높은 연령의 세대일수록 팀의 디지털화 지수가 개인 지수보다는 높다고 평가한 거죠. 자, 전체 기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지수를 보여줬고요. 실제 우리 직원들의 디지털화는 매우 긍정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과 창출에 대한 지수도 제가 더불어 측정을 했는데요. 팀보다는 개인이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 집에서 일 열심히 한다는 거죠. 자, 특히 또 눈여겨볼 게 40대가 개인 성과 지수는 평균이었지만 팀에 대한 성과에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아무래도 40대가 성과 유지를 위한 팀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이자 매니저 레벨 혹은 팀 내 어떤 커리어 레벨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제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언뜻 원격 근무 형태가요, 새로운 업무 형태나 유연한 기업 문화를 강하게 추구하는 밀레니얼 혹은 그보다 더 젊은 세대들한테 어울린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워야 되고 서포트가 필요한 신입 계층한테는요, 약간의 소통 부족이나 배움의 부족으로 오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반면에요, 시니어층은 본인 업무에 충분한 스킬을 보유하고요, 스스로 계획하기가 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영역에 따른 성과 창출에 훨씬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설문 결과에 따르면 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원격 근무 등에서 오는 유연성이나 자유를 자녀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밀레니얼 계층보다 크게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굳이 우리가 젊은 밀레니얼만을 상상하는 모습부터 조금은 바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간단히 30초의 영상을 보실 겁니다. 할리 데이비슨 샵을 경영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요소를 좀 바꿔보면서, 디지털로 바꿔보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영상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서베이를 했잖아요. 다양한 직원들의 경험을 얻었는데 우리는 사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정확하게 더 예측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광고가 떠올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30초 영상 한번 보시죠. Your bikes aren't selling, guys. What are we gonna do? How about we pop more promotions? Yeah, what else? What if we hire more sales reps? Yeah, what else? What if we digitize the whole supply chain? So people can customize their bike before they buy it. That worked better than expected. I'll dial it back. Yeah, dial it back. Just Live business powered by SAP. When you run live, you run simple. 자,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마인드셋을 바꿉니까? 하실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많은 것들도 궁금하실 텐데. 자, HR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HR이 훌륭한 파트너이자 어떤 서포터로서 지원해 주시는 곳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확진자의 동선을 볼 수 있는 앱을 만들었던 거 있죠. 그런 것처럼 HR도 고객 관점에서의 변화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HR이 고객인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셋을 바꾸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얼마나 우리가 제도를 설계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 텐데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마인드셋 어떻게 함양시키는지. 너무 쉬운 성희롱 예방 교육입니다. 자, 법정 의무 교육이죠. 많은 분들이 쳐내는 교육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거나 진도율 확인 가능한 온라인이 꼭 필요한 교육이고요. 인당 몇천 원씩 내고 온라인으로 강의하면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하죠? 동영상을 켜놓은 채로 하던 업무창 막 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업무를 계속하죠. 근데 우리 교육 담당자들은요, 직원들하고 이렇게 대화합니다. 야, 이번에 동영상 나온 개그맨 진짜 웃기지 않아? 대박!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족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SAP는요, 여러 차수에 걸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힘이 많이 드는 일이죠. 직원들은 원하는 차수에 신청을 할 수 있었고요. 교육이 시작되면 노무사님 말씀 30분 듣고 디자인 싱킹을 하게 됩니다. 자, 노란 포스트잇에는요, 직원들이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적게 하고 공유하게 합니다. 어머, 그런 일도 있었어? 동요하죠. 네, 초록 포스트잇에는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생각들을 다 적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포스트잇에 써주게 됩니다. 자, 다음 과정으로는 파란 포스트잇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적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당장 해결해야 되는 시급하거나 혹은 중요한 문제들을 찾아내게 되는데 빨간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게 됩니다. 자, 공유도 하고 토론을 해요. 자, 이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들은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취업규칙 변경까지 갑니다. 자, 가장 필요한 제도를요, 직원 스스로가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인 문제를 제거합니다.
마인드셋 변화는 당연히 일어나죠. 우리는 이 직원들을 능동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상적인 교육도 디테일하게 설계해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존 영역과의 무조건적인 디지털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어차피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SAP는 CSV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 1 빌리언 라이브즈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SAP의 기술을 무료로 제공해 줄 테니 실현 가능성이 있고 10억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평소에는 오프라인인데 올해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했어요. 내용 보시면 뭐 심정지 환자 살리기, 취업 플랫폼, 그리고 산불 모니터링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공지하고요. 팀원들을 모집했는데 이 온라인 세션에서는요. 처음 40분 동안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잇이 활용 가능한 뮤랄 프로그램을 교육합니다. 툴을 가르치고요. 바로 응용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아이데이션 응용 단계까지 해야 나중에 더 큰 성과 창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이 세션에서 프로그램을 잘 숙지하지 못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진행되는 디지털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업무에 디지털을 계속적으로 접목을 하고 있고요. 항상 디지털과의 콜라보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런 식으로 마인드셋을 변화시키는 것들은 365일 24시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글로벌 변화 속에 서서히 스며들 수 있는 이제 디지털 경험들. 직원들의 지금 환경이 굉장히 급박하게 변했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직원들을 함께 당황시키고 몰아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한테 굳이 업무적인 툴이 아니라도 이 디지털 환경에 보다 더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구상을 했고요. 동영상도 하나 보실 텐데요. 이거 뭐냐면 직원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줄 때 지금 영상은 슈테판 리즈라는 SAP 최고 인사 책임자였습니다. HR 펑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HR이 중요한 변화를 만드는 주인공이자 혁신의 주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가 피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변화를 이끄는 건 매우 필요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디지털 컬처 역시도 SAP가 지금 빠르게 테스트하면서 바꿔나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영상 한번 보시고 얘기를 더 나눠보시죠. The old days of HR are over. We need to revolutionize. And the best people who can do that are HR punks. HR punk means disruption, means I do not conform, means innovation and challenging the status quo.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chatbot, predictive analytics. We need to create and deliver a very positive end consumer experience. It needs to be intuitive. It needs to be simple. And last but not least, it needs to be fun. 네, 영상 보시니까 어떠실까요? 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최근에 정말로 업무가 아닌 여러분들 재미있는 행사들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슬기로운 취미생활이라고 해서 30초 본인의 취미를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는 이벤트였는데요. 젠픽이라는 오디션 플랫폼, 일반 플랫폼 업체입니다. 젠픽이라는 오디션 플랫폼 업체랑 제휴를 했고요. 그저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주고 부족해진 소통을 우리 못 보니까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오히려 뭐 아크로바틱스나 루프 스테이션 같은 엄청난 취미들이 공개되면서 동료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단 2주 만에요. 참여 영상이 38개였고요. 조회수가 무려 4,200회 이상으로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스트리밍 방송으로 제가 MC 보면서 상품도 드렸는데 상당히 저한테도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의 많은 댓글 참여도 있었고요. 색다른 재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이건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요. 기업 문화는 사실 참여율보다는 인식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만으로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를 쉽게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딱딱한 공지보다는 당연히 재미있는 문구나 짧은 동영상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동원될 수가 있죠. 자, 이거 직원들 영상을 한번 제가 잠깐 준비해봤습니다. 길지는 않고요. 한번 영상 보시고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니까 제가 걱정이 되네요. 아, 우리 회사는 이런 분위기 아닌데 하고 지금 요 타임에 포기하시는 몇몇 분들이 떠올라서 네, 여러분들 차근차근 가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닐 테지만 그래도 이런 디지털 경험을 주시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네, 또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글로벌에서는 최근에 Together Again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영상을 제출하면 언택트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자는 디지털 캠페인인데요. 뭐 이렇듯 SAP에서는 일단 업무적인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업무 외적인 디지털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직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효과성 검증을 위한 디지털 영역의 선제적 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큰 대형 컨퍼런스였는데요. 초대형 컨퍼런스죠. 최근 7월 달에 SAP 나우라는 나우 서울 디지털이라는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사례도 진짜 의미 있었습니다. 아바타를 생성해서 컨퍼런스를 돌아다니면서 8일간 118개의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했고요. 고객사 약 3,000명가량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평균 20분 강연인데요. 시청 시간이 총 1920시간으로 집계됐고요. 뭐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사실 초대형 컨퍼런스까지 디지털로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제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첫 번째 세션부터 두 번째 세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제는 어떤 업체에서 디지털 세션을 잘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판단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렇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간접적인 디지털 마인드셋이 자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잠시 뭐 설명을 하면요. 왼쪽 위편에 보이시는 게 로비예요, 로비. 로비고 그 밑에 보이시는 게 이제 원하는 빌딩으로 찾아가서 원하는 정보들을 자유롭게 보실 수 있는 환경들을 좀 얘기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밑에는 서포트하는 우리 파트너 기업들. 그래서 방문을 하시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런 데 들어가서 설문도 하실 수 있고 정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션은 오늘처럼 시간대별로 이렇게 막 오픈이 돼가지고요. 총 118개의 세션이 위에 보이는 패널 디스커션처럼 자유롭게 3D 화면으로 구성이 돼서 보실 수가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재밌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디지털 컬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제는 이해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어디서든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과 환경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정된 시간은 더욱 철저히 지키는 것이 포인트고 아주 기본입니다. 자, 리더십의 신뢰는 아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게 사실 전체 방법은 아니에요. 리더십의 마인드도 이제 바뀌어야 되고 하지만 SAP에서는 일단 리더십의 신뢰 자체를 팀원의 업무 투명성으로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업무를 원하는 리더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얘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만 정확히 안다면 조금 더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소통과 협업은 아직 방법을 많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통과 협업은 지속적으로 좀 찾아주시고 저희도 노력해서 좋은 그 성과들이 보이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성과 성과에 대한 책임은 전부 다 굉장히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근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디지털 컬처가 사실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마켓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말 꽤 좋은 해결 방법이 갑작스럽게 우리 곁에 다가온 거죠. 자, 이 기회를 놓치기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네. 막상 해보니까 우리는 많은 준비가 돼 있었고요.
실제로 작은 기업들도요, 메신저를 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고객을 대면하고 직접 팔아야 되는 음식점도요, 테이블 위에는 SNS,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해서 음료수를 줘요. 그리고 배달앱을 사용해서 배달을 이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죠? 먹방 유튜버를 동원해서 맛과 비주얼을 실감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음식점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흥미있는 영상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객들은 당연히 자발적인 확산까지 해서 홍보 효과까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조업이라서 안 돼요. 아우, 우리 회사는 회사 분위기상 안 돼. 이렇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업종에서라도요, 일정 부분의 디지털화는 가능하고요. 지금 당장 어떤 환경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마인드는 디지털화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영상입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시간만을 들이고 노력만을 들여서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디테일한 계획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그 많은 영상 등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가 디지털 컬처라고 해서 원격 근무 환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굳이 우리의 일하는 자세 혹은 우리의 일하는 환경들이 안 바뀔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SAP에서 매출액의 1%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앱이지만 우리 업무뿐 아니라 더 많은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라 준비해봤습니다. 자, 과연 스포츠 영역에서는요, 어떻게 벌써 디지털화가 돼서 그 많은 정말 노력만, 땀만 흘리면 우승할 줄 알았던 그런 스포츠 선수들을 바꾸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Compete with champions, always striving for victories. Winners choose SAP. In the world of sports, SAP has fought alongside athletes, coaches, and teams worldwide to help achieve their goals in 2014. SAP HANA has brought sports facts and analysis to more than 50 million fans. More insights and new possibilities with SAP help to prepare for future challenges. Thanks to SAP, we have the possibility to be very individual as a player, to work fast and smart. We'll have a completely new digitalized world, which will be state-of-the-art in our cloud. And this is the goal SAP is working for with us. SAP is the perfect match for the WTA. I'm trying to get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from the analysis to perform even better on my next ride. Before we had the SAP Analytics, you were relying on your feeling. And now you are able to compare with objective data. These hundreds of players, what SAP has created, the draft tool powered by SAP is just phenomenal. It's quite nice for the fans to get to know the person a little bit different than just hitting a ball from A to B.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타고 전진하는 요트에서 느낌만으로 배를 몰았는데요. 이제는 데이터, 각 그 바다에 떠 있는 모든 바람이나 이 데이터를 코치진에서 얘기해주면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요? 네, 여러분들 이 땀만 흘리고 노력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이제 봉착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SAP는 문화적인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요, 우리 미래의 업무 환경들을 끊임없이 고민할 계획입니다. 디지털화 지수도 계속해서 측정할 예정이고요. 우리의 목표는 질문에도 나오셨지만 100% 디지털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시도를 하다 보면요, 오프라인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온라인 영역도 구분이 되고요. 자, 마케팅 경우에 단순히 온라인 세션을 연다고 하면 비용 절감은 나타나겠지만 효과성까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장단점만 잘 따져봐도 기업의 경영의 효율성이나 민첩성은 대폭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과 온라인에서 가장 즉시 활용한 온라인이 필요한 그런 영역들을 구분해서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디지털 컬처의 핵심입니다. 자, 질문 처음 올라오셨는데 디지털 컬처는 무엇입니까? 네, 지금 핵심이 온오프라인의 가장 효율적인 영역을 찾아내서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고요. 또 그래서 SAP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퀵인 플랜으로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에 보셨듯이 더욱 다양한 온라인 행사를 구상해서 직원들의 경험의 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세미나나 교육이나 회식이나 회의 등 경계 없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계속할 거고요. 10월 중순에는 제주도에 있는 밴드까지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디지털 힐링 콘서트를 직원들을 위해서 오픈할 예정이에요. 당연히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시진 않습니다. 이원 생중계로 연결해서 직원들을 위한 사연도 읽어드리고 음악도 들려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재밌겠죠? 자, 그래서 보다 명확한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SAP는 우리 직원들의 변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마인드셋에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강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적용을 반복하는 이런 일련의 사이클을 통해서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거죠. 그저 읽고 쓰는 단계인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응용이 가능한 디지털 플루언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플루언시 정의 한번 볼까요? 아는 것을 넘어서 능숙하게 다룰 뿐 아니라 자신의 가치까지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도달하는 겁니다. 왜 써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있고요. 적시, 적소에 잘 적용하고 응용을 통해서 성과 창출까지 기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장 큰 목표 여러분 생존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디지털 환경도요, 우리 기업의 생존에 분명히 플러스 알파들을 줄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점에 두려워서 한 스텝을 포기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폭적인 상호 신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가치의 공유를 함으로써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의 소통과 협업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디지털 플루언시로 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는요,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3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코비드-19이 불러온 지금의 위기를요, 디지털 전환의 기회로 삼고자 많은 기업들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계획할 때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건데요. 네, 기존의 우리 일상을 이 정도로 본다고 하면 위에, 자, 이렇게 높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사실 우리는 최저점을 딛고 회복해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회복은 되겠죠. 하지만 익스큐션에는 가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불확실을 더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디지털 컬처는요, 여러분들 가장 반드시 힘들었던 상황인 최저점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이렇게 디지털화 되는 건요, 결과적으로 또 다른 위험으로부터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가능하게 하고요, 미래의 업무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디지털 컬처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틀과 제도를 부드럽게 아주 잘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100년 전 산업혁명 시대부터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예전에 리더들이 결정하고 직원들의 생각이나 사고가 필요 없는
그런 대량 생산 체제가 성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들, 우리 HR 여러분들이 먼저 기존의 틀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프로세스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에요. 제도도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더 잘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제도를 도입하더라도요, 직원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제도나 행사가 직원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제도만 도입하면 여러 부작용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생존이 달린 디지털 시대에 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변화하기에도 정말 좋은 플랫폼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정말로 잘 디지털화가 되실 수도 있고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코비드-19이 얼른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병은 없어져야 되겠지만 뭐 이게 끝나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코비드-19는요. 변화의 가속도의 기폭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기폭제 역할을 했을 뿐이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근무 형태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미 빠르게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고민되어졌어야 되는 그런 디지털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한 재택근무의 틀에서는 좀 벗어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이 순간에 작은 마인드셋 변화를 좀 가지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은 인사이트 되셨길 바라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변화를 응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르게 한번 질문들을 볼 텐데요. 팀원들의 업무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고민했던 건데요. 저희들은 계속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를 하지만 제 생각에 좋았던 건 트렐로라고 TRELLO 트렐로 가지고 팀장이 팀원들하고 함께 업무를 공유하면서 사실 거기 댓글 기능도 있고 피드백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안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컨트롤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애자일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트렐로 한번 도입해서 사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보고라는 것 자체가요, 뭐 본부장급은 한 달에 한 번, 뭐 팀장급은 뭐 2주에 한 번, 그리고 과장급은 일주일에 한 번, 사원급은 매일매일 봐도 되고, 뭐 이런 사실 포지션에 따른 체크 빈도도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자 보면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꼭 오프라인으로 모든 사원이 참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사실 꼭 오프라인으로 모든 사원이 참여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저도 전 직장이 막 4만 명, 5만 명 되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몇 년에 한 번 정도 아주 일반적인 교육이라면 한 번 정도 우리가 테스트 그런 식으로 직원들의 마인드셋을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움직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예시고요. 절대로 성희롱 교육을 무작정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하시려고 하면 큰일 나는 기업들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셋 정도는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평가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과에 대한 피드백은 다르게 바꾼 게 있는가요? 이거는 뭐 오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SAP는 일반적인 연 2회 하는 평가를 하지 않고요. 365일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SAP 톡을 운영함으로써 사실 평가와 보상도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이런 건 다음 기회에 또 된다면 더욱더 전문가분과 함께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을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 이메일은 TONY, 탱크할 때 T고요. tony.oh 그리고 @sap.com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시면 또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3시 59분이라 아나운서분께 마이크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연과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쳤고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오용석 파트너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강의에 대한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컨퍼런스를 위해서 소중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잠시 20분 동안 휴식 시간 보내고요. 4시 20분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